덴마크가 불닭을 리콜한 날 세계가 더 미쳐버렸다. 2024년 덴마크 식품청의 불닭볶음면 리콜 사건 전말. 2024년 6월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아시안 마트. 검은 제복을 입은 식품청 단속원들이 들이닥쳐 붉은색 라면 봉지들의 노란색 압류 테이프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캡사이신 기준치 초과로 인한 급성 중독 위험. 국가가 공식적으로 섭취를 금지한 치명적이고 위험한 독극물이라는 선고였죠. 하지만 북유럽의 고지식한 관료들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욕망을 간과했습니다. 바로 금지된 것을 향한 지독한 호기심 말입니다. 덴마크에서 금지된 바로 그 라면. 이 한 줄의 타이틀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천재적인 마케터도 상상하지 못했던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인 광고 카피가 되어 전 세계 10대들의 억눌린 반항심에 폭발적인 불을 지폈습니다. 이것은 작은 라면 한 봉지가 어떻게 국가의 차가운 통제를 비웃으며 유럽 대륙 전체를 붉게 불태워버렸는지에 대한 가장 통쾌하고도 역설적인 매운맛의 연대기입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이 우중충한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북해의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이토록 차갑고 이성적이며 고요한 도시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제가 일하는 작은 아시안 마트는 언제나 특유의 활기와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로 가득한 일종의 따뜻한 피난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식탁은 보통 호밀빵과 부드러운 치즈, 그리고 기껏해야 약간의 후추를 곁들인 연어 정도로 채워집니다. 자극적인 맛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평온하지만 어찌 보면 한없이 지루한 미각의 세계에 살고 있는 현지의 10대 아이들에게 우리 마트의 존재는 각별했습니다. 특히 오후 3시가 넘어가면 굳게 닫혀있던 마트에 유리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오곤 했습니다.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시아 땅을 밟아본 적 없는 그 아이들의 목적지는 언제나 마트 가장 깊숙한 곳에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K라면 진열대였습니다. 입안이 헐어버릴 것 같은 강렬한 매운맛에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도 이 검은 봉지 안에 담긴 한국 특유의 맛있게 매운맛이 주는 묘한 카타르시스에 아이들은 이미 깊게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온하고 안전하기만 한 북유럽의 일상 속에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가장 짜릿하고 강렬한 일탈이자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친구들과 함께 낄낄거리는 하나의 거대한 놀이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11일 평화롭고 유쾌하던 마트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든 한 장의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에서 발송한 그 공식 문서에는 붉은색 관인과 함께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산 불닭볶음면 3종에서 검출된 캡사이신 수치가 소비자,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치명적으로 높으므로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대규모 리콜을 명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문을 들고 마트에 들이닥친 단속원들의 표정은 마치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나 불법 마약류를 적발한 특수경찰들처럼 엄숙하고 단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K라면 진열대로 다가가 마치 폴리스 라인을 치듯 노란색 경고 테이프를 무자비하게 두르고 남아있는 붉은 라면 봉지들을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산대 너머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초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들조차 친구들과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삼각김밥과 함께 웃으며 먹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대중적인 라면이
지구 반대편의 이 나라에서는 국가의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유해 물질이자 독극물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단속원들이 진열대를 모조리 비우고 썰렁하게 떠난 뒤 덩그러니 남겨진 텅 빈 공간 위로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트의 판매 상품 몇 개가 치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한국의 음식 문화와 정서 전체가 북유럽의 고지식한 잣대 앞에서 위험하고 미개한 것으로 부정당하고 무참히 추방당한 것만 같은 뼈아픈 상실감과 모멸감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이 마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명당을 붉게 장식하고 있던 라면 진열대는 하루아침에 흉물스럽고 텅 빈 흑백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명령으로 판매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라는 차갑고 딱딱한 덴마크어 안내문이 텅 빈 선반 위에 덩그러니 붙어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한 깊은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방과 후에 달려온 단골 아이들은 텅 빈 진열대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가장 매운 햇불달개에 도전하며 그 매운맛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훈장처럼 자랑스러워하던 16살 소년 마티아스는 굳게 닫힌 진열대를 번갈아 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라면을 먹고 병원에 실려가기라도 했냐며 이건 우리 삶의 작고 소중한 즐거움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국가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매일같이 새롭고 황당한 루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학교의 누군가가 이 라면을 먹고 실제로 위장에 구멍이 나서 헬기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다더라. 혹은 사실 캡사이신 때문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북유럽 아이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개발한 비밀스러운 흥분제가 스프 안에 몰래 섞여 있어서 덴마크 정보국이 이를 압수한 것이라더라 하는 출처불명의 허무맹랑한 괴담들이 진지하게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10대들 특유의 과장된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이 평범한 볶음면은 단순한 라면을 넘어 일종의 도시 전설이자 미스터리한 음모론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억울한 외침이나 엉뚱한 루머와는 달리 지역 신문과 뉴스 매체들은 연일 이 한국산 라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자극적이고 건조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덴마크 손님들은 마트에 들어와 텅 빈 라면 진열대를 곁눈질하며 마치 우리가 그동안 동네의 순진한 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을 넘어선 화학적 독약을 팔아온 악덕 상인이라도 되는 양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우리의 문화를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매운맛은 단지 혀끝의 미각을 자극하는 단순한 통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팍팍하고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굵은 땀방울과 함께 시원하게 배출해내는 영혼의 치료제이자 삶의 슬픔과 분노를 붉은 양념 속에 녹여내어 단숨에 삼켜버리는 가장 뜨겁고 낭만적인 위로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오래된 지혜처럼 우리는 불타는 듯한 고통 뒤에 찾아오는 묘한 해방감과 카타르시스를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캡사이신 수치라는 차갑고 건조한 숫자의 잣대만으로는 결코 측량할 수 없는 수백 년을 이어온 문화적 맥락과 끈끈한 정서가 그 붉은 액상 스프 한 봉지 안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운맛의 미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서양의 엄격한 규제 당국 앞에서 우리의 찬란하고 역동적인 음식 문화는 그저 화학적 수치를 초과한 불합격품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K푸드의 가장 강력한 선봉장이었던 매운맛의 신화는 북유럽의 차가운 얼음장 아래로 영원히 가라앉고 마는 것인지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텅 빈 진열대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한국의 매운맛이 이대로 유럽에서 잊혀질 것이라 비관하고 있던 그 순간 세상은 전혀 엉뚱하고도 경이로운 방향으로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엄숙하게 내린 판매 금지 및 리콜이라는 공식 발표는 그들의 애초 의도와는 정반대로 스마트폰이라는 마법의 창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거대한 호기심의 들불을 쏘아 올린 셈이 되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덴마크발 뉴스를 실시간으로 번역하여 전 세계 10대와 20대들의 화면 위로 쉴 새 없이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크리에이터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자극적인 붉은색 자막과 함께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너무 매워서 사람을 해칠 수 있다며 이 한국 라면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미친 듯이 맵길래 한국가가 나서서 금지까지 한 걸까요? 목숨을 걸고 제가 직접 그 금지된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정부 당국의 진지하고 굳건했던 보건 경고문은 디지털 세계의 젊은이들에게는 오히려 피가 끓어오르는 치명적인 도발이자 살면서 반드시 깨부수어야 할 궁극의 익스트림 퀘스트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습니다. 인류의 길고 긴 역사에서 금지된 것을 향한 인간의 갈망보다 더 매혹적이고 달콤한 유혹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그랬고 1920년대 미국의 금주법 시대에 뒷골목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던 밀주가 그랬듯이 덴마크에서 금지된 바로 그 전설의 라면이라는 타이틀은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고 평범한 것을 혐오하는 전 세계 젊은 세대의 아드레날린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는 완벽한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깊은 침묵과 우울함이 감돌던 우리 마트의 전화통은 어느 순간부터 쉴 새 없이 울려대며 문자 그대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분노한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덴마크 전역에서 아니 인접한 스웨덴과 독일, 노르웨이에서조차 전화를 걸어온 극도로 흥분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정부 단속반이 다 뺏어가기 전에 창고 구석에 몰래 빼돌려둔 그 금지된 라면 재고가 남아있지 않나요? 만약 있다면 윗돈을 3배, 아니 5배로 주고라도 당장 달려가서 사겠습니다. 그들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에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고 오직 국가가 설정한 금기를 깨고 짜릿한 위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광기와 열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스웨덴의 10대들이 카메라 앞에서 보란듯이 이 붉은 라면을 끓여 먹으며 덴마크 사람들은 정부가 떠먹여주는 대로만 사는 나약한 겁쟁이들이라고 조롱하고 우리는 이 악마의 라면을 완벽하게 이겨냈다고 환호하는 영상이 순식간에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유럽 각국의 먹방 유튜버들은 어떻게든 이 금단의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 인맥을 총동원하고 해외 직구를 뒤지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덴마크 정부의 차갑고 이성적인 규제가 오히려 이 붉은 라면의 등 뒤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힙한 익스트림 푸드라는 눈부신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저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멍한 표정으로 텅 빈 진열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국가의 거대한 공권력조차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역설적 마케팅의 한가운데 서 있는지도 모른다는 벅찬 깨달음이 온몸에 전율처럼 짜릿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한 그 호기심과 반항심의 불길은 이내 픽셀로 이루어진 스마트폰 화면을 뚫고 나와 유럽의 물리적인 국경선마저 붉게 태워버리며
현실 세계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덴마크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고지식한 정부가 빼앗아간 매운맛을 선택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기상천외하고도 눈물겨운 행동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펜하겐과 인접국가인 스웨덴의 말매를 하나로 잇는 거대한 해상 교량인 웨레순 다리 위로는 주말마다 오직 이 붉은색 한국 라면을 박스째로 사재기하기 위해 기꺼이 국경을 넘는 이른바 라면 난민들의 거대한 행렬이 이어지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배낭을 메고 335 기차를 타고 스웨덴 국경으로 건너간 덴마크의 10대 아이들은 스웨덴 아시안마트의 진열대에 놓인 불닭볶음면을 마치 굶주린 메뚜기 떼처럼 순식간에 휩쓸어버렸고 가방이 터져라 라면을 쑤셔 넣은 채 마치 거대한 전쟁에서 값진 전리품을 획득한 개선장군처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국경을 넘어 덴마크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의 뒷골목과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는 부모님 몰래 스웨덴에서 밀수해온 이 금지된 붉은 라면 한 봉지가 일주일치 점심값과 맞교환되는 기막힌 암시장이 형성되었다는 헛웃음 나오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국경 너머 스웨덴과 독일 등 인접국가의 아시안 마트 업주들 사이에서는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덴마크 정부의 뜬금없는 리콜 사태 덕분에 우리 가게의 한국 라면 매출이 평소의 10배, 20배 이상으로 수직 폭등했다며 덴마크 식품청이야말로 올해 최고의 K푸드 홍보대사라는 뼈있는 농담과 즐거운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국가가 강압적으로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사람들의 심장은 더욱 열광적으로 뛰었고 눈앞에서 찾을 수 없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고 다리를 건너서라도 기어이 그것을 찾아내어 입안에 밀어넣는 놀라운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트 카운터에 우두커니 기대어 서서 매일같이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 기사들과 폭발적인 영상들을 홀린 듯이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는 덴마크의 불닭 리콜이 전 세계적인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낳았다고 대서특필했고 영국의 방송사들은 한국의 매운맛이 어떻게 유럽의 견고한 규제 당국을 완벽하게 비웃으며 문화적 승리를 거두었는가를 진지하게 심층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화적 차이를 이해받지 못해 깊은 무력감에 빠져 텅 빈 진열대를 바라보며 몰래 눈물 지었던 제 자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대한 자긍심과 환희가 화라산처럼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콧대 높은 북유럽의 관료들이 아무리 캡사이신 수치라는 이성적인 잣대를 들이밀며 우리의 맛을 위험성이라는 좁은 프레임에 가두려 해도 K푸드라는 이 강렬하고 역동적인 문화의 에너지는 결코 차가운 법과 제도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얄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라면 진열대는 더 이상 우리 문화의 패배와 단절을 의미하는 슬픈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북유럽의 가장 차갑고 이성적인 심장부마저 완벽하게 불태워버린 한국의 매운맛이 거둔 가장 완벽하고 찬란한 승리의 붉은 기념비였습니다. 고국경을 넘나드는 라면 난민들의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열정적인 엑소더스가 유럽 전역의 언론을 뜨겁게 달구며 하나의 거대한 밈으로 소비되고 있을 무렵 한국에 있는 라면 제조사 본사에서도 결코 이 사태를 가만히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 비좁은 기숙사방에 앉아 고국의 뉴스를 초조하게 검색하던 제 눈앞에 길고 지루했던 이 싸움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릴 가슴 벅찬 반격의 서막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그토록 당당하게 내세웠던 리콜의 유일한 근거는
라면 한 봉지를 섭취했을 때 몸에 들어오는 캡사이신의 총량이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수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매운맛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북유럽의 고지식한 관료들의 계산법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어이없는 허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라면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캡사이신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붉고 끈적한 액체로 된 액상 스프 자체의 중량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 안에 농축된 매운맛의 수치를 라면 전체에 일괄적으로 대입하는 치명적인 통계적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이 라면을 조리할 때 끓는 물에 면을 삶고 스프를 비비는 과정에서 꾸덕한 액상 스프의 상당 부분이 필연적으로 냄비 바닥이나 플라스틱 그릇 겉면에 묻어 잔류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즉 소비자가 실제로 입을 통해 섭취하게 되는 캡사이신의 양은 그들이 경고한 공포스러운 수치보다 훨씬 적다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아는 조리과학의 너무나도 상식적인 원리를 철저하게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제조사는 즉각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태를 한낱 가벼운 일회성 해프닝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가공인 식품연구기관들과 긴급하게 손을 잡고 이 붉은 라면이 결코 인체를 위협하는 생화학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하기 위한 치밀하고도 과학적인 데이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은 라면을 직접 끓이고 비비며 식기에 남는 붉은 소스의 잔여량을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측하는 눈물겨운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덴마크 정부가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던 캡사이신 섭취량은 실제 사람이 먹는 양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뻥튀기 된 완전히 과장되고 잘못된 수치라는 사실을 명백한 데이터로 밝혀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한국 측의 빈틈없고 논리적인 반박 보고서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제 몸속의 피가 뜨겁게 역류하는 듯한 강렬한 전율과 쾌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화니까 이해해달라고 감정에 호소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내밀었던 가장 날카로운 무기인 이성과 과학이라는 잣대를 그대로 가져와 그들의 오만한 논리를 완벽하게 박살내버리는 고국의 묵직한 대처는 너무나도 통쾌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기업의 일시적인 수출 금지로 인한 손해를 막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음식 문화가 가진 자부심이 그만큼 깊고 단단하다는 것을 온 세계에 증명하는 찬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완벽하고 치밀한 반박 보고서가 덴마크 식품 당국에 공식적으로 접수되자 그 콧대 높고 완고하던 북유럽의 주요 언론들조차 순식간에 태도를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매운맛을 야만적이고 자극적인 불량식품쯤으로 몰아갔던 주요 일간지들이 이제는 자국식품청에 성급하고 허술했던 탁상행정을 맹렬하게 꼬집으며 덴마크 정부가 한국의 매운맛 앞에서 엉터리 산수 실력을 들통내며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는 강도 높은 비판 기사를 앞다투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젊은 소비자들은 정부의 어설픈 규제가 오히려 자신들의 자유로운 먹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다며 분노했고 이 사태는 단순한 식품 리콜 논란을 넘어 북유럽 관료주의의 경직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코미디로 비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트의 텅 빈 진열대 앞에 당당하게 서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머지않아 저 흉물스럽게 텅 빈 공간이 다시금 우리가 열렬히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눈부신 붉은색의 봉지들로 빈틈없이 채워질 날이 올 것이라는 강렬한 확신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일 라면 몇 박스를 더 팔아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상업적인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차갑고 얼어붙은 이성의 땅에서조차 우리의 뜨겁고 역동적인 문화가 결코 무릎 꿇지 않고 기어이 자신을 증명하며 빛나는 승리를 쟁취해 내고야 말았다는 한민족 특유의 위대한 끈기와 자긍심이 제 낡은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2024년 7월의 한여름, 코펜하겐의 짧지만 눈부신 햇살이 마트의 유리창을 투명하게 통과하여 먼지 쌓인 바닥을 찬란하게 비추던 어느 기적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길고도 피 말리는 외교적, 과학적 공방전 끝에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캡사이신 섭취량 계산법에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리콜 조치가 내려졌던 3가지 제품 중 2가지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전격적으로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파를 타기가 무섭게 코펜하겐 한복판에 위치한 우리 아시안 마트 오리엔트의 앞에는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인 이른 아침부터 수십 명의 현지 10대와 20대 청년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전 세계적으로 한정판 명품 스니커즈가 발매되는 날이나 평생을 기다려온 전설적인 팝스타의 콘서트 티켓팅이 열리는 날처럼 아이들의 붉게 상기된 얼굴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금지되었던 보물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게 되었다는 극도의 흥분과 환희가 터질 듯이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모퉁이를 돌아 우리 마트를 향해 달려오는 거대한 배송 트럭의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자 줄을 서 있던 덴마크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일제히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내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료품 배달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렸던 그들의 매운맛에 대한 자유와 빼앗겼던 짜릿한 일상을 마침내 완벽하게 되찾아주기 위해 맹렬하게 달려오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마차와도 같았습니다. 트럭의 무거운 뒷문이 활짝 열리고 익숙한 붉은색과 검은색이 섞인 거대한 라면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채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제 두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단속원들의 차갑고 무자비한 손에 의해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치명적인 범죄자처럼 쫓겨나야만 했던 그 작고 붉은 봉지들이 이제는 전 세계의 이목을 완벽하게 집중시킨 가장 화려하고 당당한 슈퍼스타가 되어 제자리로 찬란하게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커터칼을 쥐고 두꺼운 박스의 테이프를 단숨에 잘라낸 뒤 매장 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명당 진열대에 그 붉은색 라면들을 마치 신성한 탑을 쌓듯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흉물스럽게 비어있던 선반이 다시금 익숙하고도 강렬한 한국의 색채로 빈틈없이 빼곡하게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면 저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이역만리 낯선 타국 땅에서 이토록 자랑스럽고 위대한 고국의 맛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미치도록 벅차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마트의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밖에서 대기하던 아이들은 거대한 썰물처럼 밀려들어와 진열대를 겹겹이 에워쌌고 저마다 양손 가득 허겁지겁 라면 봉지를 움켜쥐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친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돌아왔어. 마침내 이 악마의 라면이 우리에게 돌아왔다고 소리치며 친구들과 강하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소년 마티아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목이 콱 메어 계산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인사말조차 건네지 못했습니다. 현지의 유명 방송국 카메라들도 이 역사적이고 유쾌한 귀환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 마트 안으로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리포터들은 양손에 붉은 라면을 가득 품에 안은 덴마크 청년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이토록 고통스럽게 매운 한국 라면에 덴마크인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앞다투어 취재하기 바빴습니다. 청년들은 카메라 렌즈를 향해 자랑스럽게 한국의 라면 봉지를 흔들어 보이며 이것은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우리의 지루하고 평온한 일상을 완벽하게 깨워주는 가장 짜릿한 엔터테인먼트이자 국가의 통제를 이겨낸 완벽한 자유의 상징이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판매가 공식적으로 재개된 그 역사적인 첫날, 우리가 넉넉 잡아 한 달치 물량으로 예상하고 야심차게 들여왔던 수백 박스의 불닭라면은 믿을 수 없게도 단 3시간 만에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동이 나버리는 기적 같은 매진 기록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진열대는 불과 반나절 만에 다시 한번 완벽하게 텅 비어버렸지만 한 달 전 단속원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갔던 그때의 그 참담하고 차가웠던 공백과는 완전히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열광적인 환희가 휩쓸고 지나간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빈자리였습니다. 덴마크 정부에 섣부르고 무례했던 리콜 사태는 K푸드의 명성에 흠집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전 세계인들의 뇌리 속에 죽기 전에 반드시 먹어보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위험한 한국의 맛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영구적인 왕관을 씌워준 역사상 최고의 반전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리콜 사태라는 거대한 폭풍이 한바탕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후 우리 마트를 찾아오는 덴마크 아이들의 쇼핑 바구니에는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아주 놀랍고도 흥미로운 진화의 흔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친구들 사이에서 누구의 혀가 더 강한 매운맛을 잘 참아내는지를 겨루는 극한의 고통. 챌린지를 위해 오직 붉은 라면, 봉지만을 단독으로 집어들던 아이들이 이제는 매장 한 구석에 있는 유제품 코너와 신선식품 코너를 라면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서성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라면을 바구니에 담은 뒤 길쭉하고 하얀 모짜렐라 치즈를 집어들었고 부드러운 우유 한 팩을 꼼꼼하게 챙겼으면 심지어는 한국식 비엔나 소시지와 참기름, 조미김 그리고 낯선 즉석밥까지 주저없이 장바구니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한번 눈물을 흘리며 먹고 마는 일회성 벌칙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수십 년 동안 일상 속에서 극강의 매운맛을 중화시키고 더욱 풍성하고 맛있게 즐기기 위해 자생적으로 발전시켜온 고유의 조리 방식, 이른바 K-모디슈머 문화를 덴마크의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내어 완벽하게 체화하고 있다는 경이롭고도 벅찬 증거였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에서 한국인 유튜버들의 먹방 영상을 수백 번씩 돌려보며 밤새워 연구한 아이들은 이제 계산대로 다가와 저에게 서툰 억양으로 묻곤 했습니다. 아저씨, 이 라면에 우유를 붓고 치즈를 잔뜩 넣어서 꾸덕하게 끓이면 까르보나라 파스타처럼 부드럽고 환상적인 맛이 난다면서요. 그걸 한국어로는 로제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그들의 눈빛은 새로운 우주를 발견한 탐험가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왕 제대로 먹을 거라면 라면을 다 끓여 먹고 남은 붉고 매콤한 국물을 절대 버리지 말고 거기에 고소한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따뜻한 밥을 조미김 가루와 함께 마구 비벼 먹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만이 은밀하게 아는 그 궁극의 마무리 볶음밥 레시피이자 라면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처음에는 다 먹고 남은 라면 소스에 맨밥을 비빈다는 낯선 개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반신반의하던 아이들도 제가 전자레인지를 돌려 직접 시식용으로 만들어준 붉은 볶음밥을 한 입 조심스럽게 떠먹고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들은 양손의 엄지를 치켜 세우며 자신들이 인터넷에서 가장 먼저 배운 한국어 최고의 찬사인 존맛탱을 어설프지만 우렁찬 발음으로 외쳐댔고 저는 그 사랑스럽고 유쾌한 광경에 그만 배를 잡고 껄껄거리며 박장대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붉은 라면은 더 이상 덴마크의 평화로운 일상과 복원을 위협하는 외계의 위험 물질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치즈의 짭짤한 고소함과 우유의 포근한 부드러움이 한국의 강렬한 매운맛과 만나 입안에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듯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이 낯선 식문화가 북유럽 아이들의 일상적인 식탁 위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스며들어 새로운 영혼의 소울푸드로 완벽하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매운맛의 전율을 함께 나누며 이마에 땀을 흘리고 젓가락으로 끈적한 치즈를 길게 늘어뜨리며 서로의 붉어진 얼굴을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코펜하겐 변두리의 작은 마트 안에서 붉은 한국 라면을 매개로 벌어지는 이 소박하지만 위대한 문화적 교류를 바라보면 저는 음식이라는 것이 가진 진정한 힘과 마법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아도 피부색이 다르고 자라온 역사적 배경이 완전히 달라도 맛있는 음식을 함께 땀 흘려 나누며 느끼는 원초적인 기쁨과 끈끈한 연대감 앞에서는 그 어떤 견고한 국경이나 문화적 장벽, 심지어 국가의 권력조차 눈 녹듯 무력하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서류상의 차가운 수치만으로 이 붉은 음식을 오만하게 금지하려 했을 때 그들이 결코 보지 못했던 진실은 바로 이 붉은 양념 속에 담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정하고 뜨거운 온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틱톡에 영상을 올려 조회수를 끌어모으기 위해 억지로 고통을 참아내며 무식하게 매운맛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저녁이면 친구의 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각자가 챙겨온 치즈와 뽀득뽀득한 소시지를 듬뿍 넣고 한국의 라면을 정성껏 끓이며 한 주 동안 쌓인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훌훌 날려버리는 가장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캡사이신이라는 그 건조하고 매운 화학 물질은 이제 그들의 살 속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의 맛으로 그 의미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탈바꿈한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뜨거운 한여름의 붉은 열기가 한풀 꺾이고 코펜하겐의 맑은 하늘 위로 북유럽 특유의 깊고 서늘한 저녁 노을이 융단처럼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쉴 틈 없었던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마무리하며 마트의 무거운 철제 셔터를 내리고 밖으로 나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습관처럼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코펜하겐의 저녁 하늘은 마치 우리가 숱하게 팔아치운 그 붉은색 라면 봉지의 가루를 하늘 위로 거대하게 흩뿌려 놓은 것처럼 미치도록 붉고 찬란한 색채로 타오르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낯선 타국 땅에서 저와 그리고 우리의 K푸드가 온몸으로 부딪히며 겪어내야 했던 롤러코스터 같은 치열한 시간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이라는 주홍 글씨가 찍힌 채 마트 진열대에서 검은 봉투에 담겨 처참하게 쫓겨나야 했던 그 굴욕적이고 참담했던 날부터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을 타고 금지된 과일이라는 완벽한 역설의 서사를 입은 채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폭발적이고 짜릿한 역전의 순간, 그리고 마침내 치밀한 과학적 증명과 대중의 뜨거운 열망을 등에 업고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화려하게 귀환했던 기적 같은 그 아침의 환희까지. 이 모든 일련의 믿기 힘든 사건들은 단지 운이 유난히 좋았던 한 한국 기업의 상업적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오랜 시간 축적해온 고유한 문화적 저력과 그 끈질긴 저력이 세계의 잣대와 충돌하고 부서지고 다시 화합하며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현대적 신화이자 매운맛의 서사시였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힘있는 강대국들은 언제나 막강한 군사력과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총칼로 다른 나라의 국경을 부수고 자신들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주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K컬처는 그 어떤 무력이나 강압적인 제국주의의 폭력 없이도 오직 사람의 오감을 찌르는 매혹적인 맛과 마음을 울리는 선율과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들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며 자발적이고 아름다운 항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덴마크 식품청의 고지식하고 어설펐던 리콜 조치는 우리의 붉은 라면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전 유럽 대륙에 잠들어 있던 매운맛에 대한 호기심에 엄청난 기름을 들이붓고 영원히 꺼지지 않을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케팅의 실패작이자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코펜하겐의 골목길뿐만 아니라 파리의 에펠탑 앞, 런던의 템스강 변, 베를린의 클럽 앞에 수많은 젊은이들은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차가운 맥주 대신 붉은색 불닭볶음면을 찾습니다. 그들은 입술이 퉁퉁 붓도록 매운맛의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깟 매운맛도 견뎌냈는데 내일의 시련쯤이야 라며 훌훌 털어버리는 한국 특유의 카타르시스 문화를 온몸으로 들이마시고 호흡하고 있습니다. 저는 붉게 타오르며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가는 코펜하겐의 노을을 향해 다시 한번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갑고 맑은 북유럽의 저녁 공기 속에서 왠지 모르게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익숙하고 매콤달콤한 고국의 냄새가 묻어나는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입가에 잔잔하고 긍지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나의 작은 라면, 봉지가 쏘아올린 이 유쾌하고도 짜릿한 매운맛의 문화혁명은 결코 이 코펜하겐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가 우리를 의심하고 차가운 법과 제도로 규제하려 들 때마다 우리의 문화는 늘 그래왔듯 그 한계를 콧방귀 끼며 비웃고 더욱 강력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진화하여 전 세계인들의 혀끝과 심장을 빈틈없이 붉게 물들일 것입니다. 이 춥고 낯선 땅에서 한국의 맛을 전하는 작은 마트의 점원으로서 이토록 찬란하고 가슴 뛰는 한류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미치도록 벅차고 자랑스러워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마트의 무거운 셔터를 다시 올리고 문을 열면 또다시 양손에 붉은 라면 봉지를 소중하게 들고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며 환하게 웃는 금발의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향한 우리의 뜨겁고 다정한 매운맛의 항해는 이제 막 가장 눈부시고 광활한 바다를 향해 돛을 올렸을 뿐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덴마크의 불닭 리콜 사태는 결국 우리의 매운맛이 가진 강력한 매력만을 온 세계에 증명한 채 싱겁게 막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통제조차 뚫어버린 10대들의 호기심은 붉은 라면을 전 세계적인 소울푸드로 진화시켰죠. 쓸모없는 규제가 만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지된 마케팅. 오늘도 유럽의 어느 골목에서는 매운맛에 땀 흘리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아이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류에 빠진 세상, 다음에도 더 짜릿하고 가슴 뛰는 K컬처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